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김동상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30대 내 집 마련 강남행 탈서울 양극화,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네요. 여유 있는 30대는 강남으로, 이거 부모가 돈 좀 대준 경우죠. 추첨해서 청약 도전하고 8월 증액 건수가 76% 급증했다고 그러네요. 반면 쪼들린 30대 서울 밖으로, 뭐 당연하겠죠. 가전제, 당첨, 중도금 대출 불가능, 집값 등에 작년 4만 명이 탈출했고요. 마이너스 대출에 P2P 시장도 기웃거린다고 그러네요. 근데 집 살 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대출하고 P2P까지는 안 하고, 담보대출로 풀로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해서 사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38세 핵회사 A씨는 최근 23억 5천만 원의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11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15억 광복 아파트를 정리하고 부모 지원금 5억, 대출 5억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뭐 했다 이거고, 반면 융통할 수 없는 자금이 1억 원대밖에 수준인 30에서 39세 사람들은 서울을 탈출할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혀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서울 가구당 매매 가격은 2012년에 4억 5,600만원, 2014년에 4억 8,800만원, 2016년에는 5억 6천만원, 2018년에는 7억 한 2천만원, 2019년에는 8억 한 4천만원. 여러분들 계속 뭐 폭락하네, 가격이 어찌네 뭐네, 뭐 이렇게 막 뭐 온갖 소리가 떠들어도 어떻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인구가 뭐 줄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줄어드는 30대 인구, 줄어드는 서울 총 인구, 서울의 총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확 빠져버리는 경우, 이러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만하게 빠지는 것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자, 줄어드는 30대 서울 인구 보십시오. 2014년에 해서 998만이었는데 2015년에는 995만입니다. 2016년에는 986만입니다. 2017년에는 976만입니다. 2018년에는 968만입니다. 서울의 총 인구네요. 서울의 총 인구. 서울의 총 인구가 2017년에는 998만, 2015년에는 995만, 2016년에는 986만, 2017년에는 976만, 2018년에는 968만. 계속해서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자, 2014년에는 30대 인구는 봐보면 30세에서 39세까지 서울 인구입니다. 174만, 2015년에 169만, 2016년에는 164만, 2017년에는 160만, 2018년에 156만. 인구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인구 숫자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래서 인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을 샀는데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 제한동으로 대출받지 못한 30대는 신용대출이나 규제가 덜한 개인대출, 여기서 이자가 뭐 9에서 15%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어찌됐든 담보대출로 하세요. 1순위 담보대출하고 2금융 가면 1순위 담보대출을 또 해드려요. 아니면 1순위에서 40%밖에 대출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 있죠, 보험사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냥 80% 확 받아버리면 됩니다. 30대 군수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증여 건수는 지난해
7월 953건에서 8월 1681건으로 76% 급증했고요. 압구정동에 사는 공인중개사는 최근 강북에 사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30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녀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강남에 있는 매물을 보러 온 경우가 늘었다면서 가격 상승한 강북의 신혼집을 정리하고 부모 도움을 받아 강남으로 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GS건설 한남 3구역 수주전 출사표 했는데 혁신설계 100년 문화유산 찍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전용 59제곱미터 13억 강북 아파트값 평당 5천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북 도심 집값이 평당 5천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강남권 한강변 아파트가 평당 1억 원대를 기록한 것이 발맞춰 마포, 종로, 용산구 등 강북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북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보면 신촌 그랑자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실거래 13억에서 평당 5,416만원, 마포 레명 푸르지오는 24평 59제곱미터에서 12억, 평당 5천만원, 공덕 자이 59제곱미터 11억 9천만원, 4,958만원, 경희궁 자이 3단지 24평 12억 5천만원, 평당 5,208만원, 한가람 59제곱미터 12억 5천, 평당 5,200만원. 그 다음에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 59제곱미터 24평 실거래 가격 12억 3,500, 평당 5,145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평당 5천을 다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5년 새 50배 늘었고요. 올해만 1만 6,257건 고쳐달라고 공시가격 산정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권이 강제로 이렇게 시켜서 무식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이해되시겠고요. 이제 법적 근거 없는데 고양시 분양가 통제에서 논란이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고양시하고 천안시가 분양가 통제 사는데 천안시는 2006년 하나 꿈의 그림 가구수 297가구를 분양했는데 여기 그때 세대수도 많지 않은데 왜 천안시장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장이 그 법에도 없는 걸로 가격 통제를 했다가 어떻게 됐죠? 열받아서 건설회사가 소송 들어가서 결국은 이겼죠. 손해배상까지 뭐 했는지 어쨌는지 합의로 끝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 하여튼 떠들썩했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나왔었는데 굉장히 막 TV 인터뷰가 나와서 건설회사가 좀 건설회 측에서 항의하고 좀 분개했었던 그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를 봐주겠네. 근데 이게 봐보면 항상 그 좌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그널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집값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지해주라, 우리 표 찍어주라, 뭐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건데. 이제 고양시는 어디냐면 시기가 2019년 올해고요. 대곡역 두산 2부입니다. 가구 수는 643가구, 많지는 않네요. 근데 조합 시행사들이 이제 1,800평당 50만원에 1,850만원에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1,608만원에 해라. 이게 무슨 문제가 됐냐? 허그에서 또 보증서까지 먼저 이렇게 자기네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허그로 더 먼저 분양보증을 받고 분양보증서 철해서 관련 서류 정비해서 지자체에 접수를 합니다. 저도 그래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허그는 통과된 거잖아요. 근데 지자체는 어떤 것을 뭐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건만 맞추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또 이렇게 안 된다고 뭐 이게 이전 핑계 저 핑계 뭐 행정부의 그런 또 힘인 것 같아요. 행정부는 뭐 항상 그 지도 단속하려는 그 습성이 좀 있잖아요. 최근 고양시가 일반 분양가로 비싸다는 이유로 대곡역 두산 2부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부한 가운데 앞서 2006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간섭할 수 없다는 법원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인 것 같다, 이겁니다. 시 요구대로 분양가가 242만원 낮아지면 가구당 분담금이 5천에서 6천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허그의 분양 보증까지 받은
단지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사례는 흔치 않는 것이라며 분양이 늦어질수록 사업비 지출 등으로 조합 측에 미치는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말하고 있고요. 여기 천안 사태는 당시 대전지법으로 분양가를 낮추라고 천안시 행정지도를 권한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전 고법과 특별법의 피고 천안시가 분양가를 인하를 요구하며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요청하는 아파트를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의무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며 아파트 사적 자치와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순수한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분양가 인하를 목표로 분양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원래대로 평당 700만원, 그때 당시 하나 꿈의 거린에서 승소하여서 원 분양 가격대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목동 우린 재건축 통과할 거 기대반 근심반이라고 하네요.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이 제동 여파가 목동은 이제 구조가 더 열악해서 통과할 걸 기대하고 있네요. 올림픽 선수촌 안전진단 불합격 결정의 역할을 한 구조적인 비중 부분에서 목동이 더 열악해 충분히 통과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현재 5, 6, 9, 13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고 10단지도 안전진단 비용은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날 안전진단에서 타락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송파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모임 올제모는 전일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발표된 직후 송파구청을 상대로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요. 올제모는 이의신청 답변을 받는 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행정법에 회력 정지처분 가처분을 신청할 거고, 하여튼 뭐 전쟁이죠, 전쟁.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 관련 부동산 소식 다 마감됐네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